요즘은 커피만큼 차를 즐기는 차인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다도의 매력과 보이차의 다양한 세계를 소개합니다. 원주에 방역 수호 천사가 떴다. 방역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김동희 씨와 아들 도훈 씨. 방역은 물론 도시락과 반찬 배달 그리고 헌혈까지. 봉사로 나눔을 실천하는 천사 부자를 만나봅니다. 낭만 이웃과 함께 만드는 커뮤니티 축제 시그널 페스티벌이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문화도시 춘천의 곳곳을 낭만 이웃들의 다양한 감정과 생각들로 물들이는 시그널 페스티벌. 그 특별한 축제 현장 속으로 초대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월 26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병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헌혈을 하는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맞습니다. 헌혈, 이 혈액 수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할 수가 있는데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에 따르면요. 오늘자 기준으로 혈액 보유량이 4.11분이라고 합니다. 관심 단계라고 하네요. 예. 게다가 요즘 코로나19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확진자가 네네. 급증했고요. 이번 주말 설 연휴를 시작으로 이 헌혈이 더욱 위축될 거라는 예상이 드는 만큼 네. 보다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일주일이 지나면 헌혈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점 꼭 기억하셔서 36.5도 사랑 나눔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재미난 일상 소식을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자, 유튜브 라이브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1시간 동안 실시간 라이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유튜브 채팅창에도 많은 이야기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요즘 커피를 즐기는 인구만큼이나 차를 즐기는 분들도 정말 많아졌어요. 차요? 자, 우선은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또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차 매너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보이차의 매력, 그리고 다도 예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차를 너무 사랑해 다산이란 호를 지닌 다산 정약용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마시면 나라가 망하고 차를 마시면 나라가 흥한다. 그만큼 차를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더 건강해진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이 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추운 날씨 몸을 따스히 녹여줄 차 한잔하러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제가 차를 배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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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차를 좀 배우고 싶은데 네.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네, 너무 방대하죠.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차린이에 맞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네, 차리니. 네, 차는 이렇게 6대 다류로 나눠요. 일단 아주 제다 방법에 대해서 차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는데 보통 녹차가 다르고 보이차가 다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차나무 종은 한 가지예요. 에? 거기서 대엽종이냐 소엽종이냐 그리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고 생김새도 달라져요. 꽃향기와 싱그러운 느낌이 나는 백차, 황차, 녹차, 그리고 발효를 통해 만들어진 청차와 홍차, 흑차. 흑차의 경우는 만들어진 상태에서 계속 발효가 되는 후발효차인데 오래될수록 맛이 좋아지고 가격도 비싸집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백호 은침이에요. 실버 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늘같이 날카롭죠. 여기 하얀 솜털이 살아있어요. 네,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이 꽃향이나 난향이나 꿀향, 좀 단맛을 많이 내. 나요. 네, 좀 나요. 싱그럽죠? 네, 나요. 너무 향기롭다.
그리고 이거는 군산 은침이라는 네. 황차인데 아니, 황차. 네, 노랗다고 해서 황차가 아니에요. 이건 제다 방법에 따른 황차고 이거는 10대 명차 중에 하나. 군산 은침이라는 차고 오. 이거는 녹차인데 이거는 서호 용정이라는 중국 녹차예요. 아. 우리나라 녹차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건 약간 동글동글해요. 청차네요. 요거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보통 얘기하는 오룡차 있죠. 우롱차, 네. 오룡차. 대만에서 생산되는 오룡차 중에 하나인데 사실 청차는 이 산화도의 폭이 굉장히 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백차는 요만큼이라고 하면 네. 청차는 이만큼. 그래서 발효도가 높은 것은 홍차에 가깝고 네. 낮은 것은 녹차에 가까워요. 자, 그리고 홍차. 요건 저희가 아는 그 홍차 맞나요? 네네. 이거 아하. 홍차는 거의 완전 발효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애프터눈 티로 많이 마시잖아요. 아, 네. 영국에 약간 졸립거나 아. 오후에 그때 티타임을 즐기죠. 네. 그때 홍차를 꼭. 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흑차입니다. 흑차. 흑차가 대표적인 게 보이차를 많이 알고 계시죠. 아하. 그리고 뭐 육보차나 종류가 많은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보이 생차예요. 생차와 숙차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후발효 그리고 월진 월향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비싸진다. 비싸진다. 아, 예. 가격으로 얘기할 건 아니고 차향이 좋아진다. 네, 아, 예. 차향과 기운이 예, 이 죄송합니다. 몸에 느껴지는 기운이 좀 많이 달라진다고 하죠. 아. 익으면 익을수록. 아하. 네. 여기 있는 차들 중에 네. 그래도 뭐 맛을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 네. 그리고 지금 날씨가 춥잖아요. 네. 그럴 때는 보이차가 좋습니다. 오래된 걸로. 네. 오래되고 좋은 걸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보이차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 생차와 숙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차 맛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색이 맑죠? 차는 향기로 먼저 마신다고 했던가요? 오, 향이 엄청 좋습니다. 이야. 향이 굉장히 좋은 지역의 차를 꺼냈습니다. 입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차 맛인가 보다 해요, 처음에. 근데 딱 마신 다음에 뒤에서 꽃향이랑 이게 쫙 올라와요. 야, 이 보이차의 효능이라고 할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건 순환이죠. 아, 순환. 네. 아. 순환에 좋고 네. 그리고 몸이 좀 찬 사람들은 따뜻해져요. 너무 좋습니다. 이 생차도 너무 좋은데 네. 이러니까 이 숙차가 너무 궁금해요. 여기 있어요. 아, 네. 숙차도 맛을 보셔야 해요. 이게 차를 드실 때는 네. 뭐 한 가지를 꼭 드시는 거를 권하긴 하지만 이렇게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비교해서 드시는 게 기억에 더 많이 남아요. 안 그러면 뭘 마셨는지 헷갈리거든요. 색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같은 보이차인데 색이 많이 다르죠? 이 향만 맡았을 때는요, 약간 꼬릿꼬릿한 그쵸? 향이 조금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하시는 게 보통 다 그 지푸라기 향, 네, 네, 맞아요, 맞아요. 흙냄새 네. 네, 이런 걸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그게 생차하고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요. 점이죠. 맛이 어때요, 호준 씨? 맛이 좋네. 맛이 괜찮죠. 아, 맛이 좋네요. 아까 생차가 고소했다면 얘는 구수합니다. 훨씬 깊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확실히 그 집 냄새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거북하게 느껴지진 않고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좋은데? 아, 선생님 오늘 너무 잘 마셨습니다. 잘 마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로써 이 차림이 딱지는 떼지 않았나. 아직 멀었지만 출발이 좋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겨울철에 정말
차 한 잔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성분들이 있는 차를 골라서 드시면 좀 손발이 좀 차거나 몸이 좀 춥잖아요, 겨울에는. 그럴 땐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차에 대해서, 차의 종류에 대해서 또 알아봤는데요. 야, 이 차를 또 마시는 예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예절 배우러 제가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도를 배우기 위해 동해시 묵호에 자리한 한 전통찻집을 찾았습니다. 자, 제가 이번엔 다도를 좀 배워보려고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다도를 즐기는 방법을 배우러 왔는데 네,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물론이죠. 하나, 일단 다도의 기본은 허리를 꼿꼿하게 펴주는 겁니다. 그리고 차는 찻잔의 7분 능성까지 따라서 천천히 마시는데요. 아, 근데 정말 배워보니까 보통이 아니네요. 그래요. 네. 이제 처음이어서 그렇지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몸에 배어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스승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다도의 다리의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포인트란 말은 조금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 다도가 뭐냐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다도란 것은 차를 따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를 우려 마시기까지 그 과정에서 나를 수련하고 수양하고 그러면서 정성과 예를 다해서 차를 우려 드리는 것을 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다도고 다도의 예절이고 포인트라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오늘 다래를 배워보니까요. 이 모든 동작이 저를 위함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동작이지 않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아, 저보다 남을 생각하는 그런 2022년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만 더 내 옆에 사람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찻잎 따기에서 다려 마시기까지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다도. 몸의 수련은 차의 효능으로 달성되고 마음의 수련은 차의 성미를 따름으로써 달성해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 다도 예절의 기본을 배웠으니까 네. 앞으로 차를 마실 기회가 있을 때 좀 정갈한 마음을 갖고 이 다도 예절을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이차도 정말 매력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같은 날씨에 마시면 그만이라고 하니까 저도 이참에 한번 즐겨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가족분들끼리 이렇게 삼삼오음 둘러 앉아서 네.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하시기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우리 이 실생활에 이런 좋은 우리의 차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기 전에 네, 용석 네. 씨에게 먼저 퀴즈를 하나 내려고요. 아, 얼마든지 좋습니다. 주세요. 퀴즈도 좋아하세요? 아, 좋죠. 넌센스 퀴즈니까 넌센스. 용석 씨가 잘 맞추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자는 무엇일까요? 사자가 아니고 호랑이 말고 사자를 사자요. 말씀하신 거고 네, 제일 착해요. 가장 착한 사자요? 네. 울타리 안에 있는 사자인가? 배고픈 사자? 어, 잘 모르겠-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니 힌트 좀 더 없습니까? 힌트 없고요. 예. 정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정답 세상에서 뭡니까? 제일 착한 사자 바로 자원봉사자입니다. 자, 자원봉 사자를 말씀하시.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자가 맞네요. 맞죠, 맞죠. 예. 제가 왜 이런 퀴즈를 드렸냐면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이 바로 너무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인데요. 어떤 분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원주시 단구동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관. 이른 아침부터 실내 소독이 한창인데요. 매일같이 이곳에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는 이분. 바로 오늘의 주인공 김동희 씨입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동희 씨. 코로나19 바이러스 찰벽 방어를 목표로 오늘도 구석구석 꼼꼼히 소독을 합니다. 김동희 씨는 직원분과도 먼저 출근을 하셔가지고 그 이용자나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아침에 와서 소독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한테는 저희 복지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귀중한 사람을 얻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햇수로 3년째 방역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동희 씨. 매일 봉사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바쁘지 않으세요? 그래도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저라도 의료진을 도와야죠. 의료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한 명이라도 확진자 안 나오게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는 봉사천사 김동희 씨. 그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방역 작업. 오늘은 동희 씨 혼자가 아닌데요. 두 사람은 같은 봉사단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봉주 선수 마라톤 선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대원들이 전부 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라톤을 하다 보니까 이봉주 선수가 이제 원주 내려오셔서 이름을 따서 봉주루 단체 봉사단체 이름을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봉주르 원주 봉사단. 방역 봉사를 비롯해 환경 정화 활동, 도시락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봉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네, 얼떨결에 또 제가 대형마트 상인 회장을 맡게 됐어요. 전통시장하고의 이제 상생 때문에 매일 틈나면 시장 상인들 찾아보고 해보니까 대부분이 대형마트에 대해서 너무 이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니들이 한 게 뭐 있냐, 지역사회 기여도가 너무 미비하다. 그래서 각종 언론사에서 맨날 두드려 맞고 그래서 저희 그때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봉사하게 된 거죠. 시작은 미약했지만 누적 봉사 시간 5,000시간을 넘어 지난 12월 자원봉사 으뜸왕이 된 동희 씨. 진심은 통한다고 했던가요? 처음에는 돈도 안 되는 거 왜 했냐고 막 그랬죠. 근데 이제 진정성을 알아주고 이제 중간에 이제 힘들어서 포기할까봐. 그래서 이제 해다가 아니한만 못한다 생각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라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격려도 해주고 많이 이제 뒷받침도 해주죠. 방역 봉사를 마치고 두 손 무겁게 어디론가 향하는 동희 씨와 준희 씨. 계세요. 입학하셨네, 입학. 네? 포즈 하나 쓰고 있어야지. 입학하셨어요. 쓰는데. 이거를 방해는 어떻게 해요? 오늘은 일주일에 2번 복지관 이용자분들에게 도시락과 반찬을 배달하는 날인데요. 늘 환한 미소로 반갑게 맞아주는 어르신들을 위해 쓰레기도 버리고 집안 정리도 해드립니다. 뭔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와서 도와드릴 테니까. 반찬 배달에 집안 정리에 실내 소독까지. 와, 우렁각시가 따로 없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면 어떠세요? 보람 좋죠. 어르신들이 장애인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오시면 뭐 이렇게 버틴 쓰레기 같은 거라도 정리해드리고요. 소독도 해드리고. 이분들이 면역력이 약하니까 코로나 혹시나 걸리면 치명적이시잖아요. 그래서 매주 와서 이 반찬 배달도 하면서 소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마워요.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눈이 오면 미끄럽고 추운데도 비가 오나 계속 갖다 주니까 너무 고맙죠, 저는. 목도리에다 모자 하나 써요. 따뜻했던 만남을 뒤로 하고 이번에는 원주 헌혈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네. 좋은 데 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일 쓰겠습니다. 네. 헌혈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동희 씨. 201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2주에 한 번 이곳을 찾아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고 너무 추워가지고 걷어붙이기가 쉽지 않은
헌혈은 가능하시고요. 99번째 헌혈이신 거고요. 지정헌혈 아까 한다고 예, 하셔가지고 지정헌혈 번호 보여주셔야 되시거든요.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고 있어요. 저희는 혈액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실천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부분이잖아요. 그냥 알겠습니다로 끝내시지 않고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시니까 홍보해 주시고 하니까 오늘도 또 이렇게 또 직접 또 홍보를 널리 더 멀리 더 넓게 해주시려고 해주시는 거 보니까 진짜 되게 감사해요. 진짜. 네. 99번째 헌혈을 준비하는 우리의 봉사천사. 오늘 하나도 안 아프다. 오늘은 심한 하혈로 수술을 미루고 있는 한 여성분에게 지정 헌혈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모은 헌혈증은 응급 환자를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헌혈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오히려 좋은 점이 더 많다는 동희 씨. 저도 덕분에 보람되고 제 건강 관리도 되고요. 헌혈을 자주 하게 되면 첫 번째 좋은 게 일단 각종 피검사로 내 몸 상태를 알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음식을 가려서 이제 저절로 식단 조절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봉사 시간도 올라가지만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또 헌혈증을 받으면은 또 좋은데 기부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혜택이 있어서 이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봉사천사의 하루. 방역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다 보니 몸이 10개였으면 싶을 때도 많은데요. 매일 8시간 가까이 원주시 곳곳을 다니며 방역을 위해 애쓰는 아버지를 위해 아들 도훈 씨도 제대 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봉사 같이 하니까 어때요? 나름 뿌듯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 도와주는 일 하니까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예, 제대하는 날 제가 이제 아빠가 고생한다고 틈 날 때마다 도와준다고 해서 이제 그 말 들을 때 힘이 좀 나더라고요. 이게 이 소독통하고 20리터 채우면 무게가 상당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뻔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마음적으로 기분적으로 이제 기분이 좋고 이제 힘이 나니까 특히 아들하고 같이 하면 힘이 나고 좋습니다. 천군 만마를 얻은 동희 씨와 아버지의 봉사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아들 도훈 씨. 지난해 이미 자원봉사 500시간 이상을 달성해 동장 칭호를 부여받았는데요. 당신을 미래 봉사왕으로 인정합니다. 아직 봉사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가지고 봉사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좀 아버지처럼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봉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날개 없는 천사 김동희 씨. 대가 없는 봉사가 고될 법도 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한데요. 봉사의 진심인 날개 없는 천사의 선행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서로 힘내라 웃으면서 만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김동희 씨를 만나보셨습니다. 저희가 화면에서 전해드릴 수는 없었지만 코로나19 확진자분들을 위해서 네. 뭐 구호 물품이나 이 진단 키트를 전해주는 그런 봉사까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방송 말미 나왔지만 정말 날개 없는 천사가 김동희 씨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자원봉사자 맞죠? 맞습니다. 완전 맞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만나고 네네네. 오셨는데요. 사실 방역봉사 같은 경우는요. 매일 8시간 가까이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관내시설 13,000여 곳을 방역했다고 하니까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코로나19에 더해서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참고를 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이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데 김동희 씨의 그 방역 봉사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아들 도훈 씨도 함께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봉사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봉사활동 하실 때 정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주 소식 잘 만나봤고요. 저희 생방송 강원 365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미난 저녁 소식들 카카오 친구랑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많이 들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소식은 전국은 지금 소식이죠. 네, 자, 오늘 전국은 지금 여수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새해를 맞이해서 세우는 계획 중에 하나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네. 바로 금연. 맞습니다. 자, 금연인데 사실 정말 어렵거든요. 이 금연이라는 게.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금연에 성공하는 법 화면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끊을 거야. 제발 좀 그래라. 진짜 마지막이다. 네가? 형 결혼한다. 야, 신랑 어디 갔어? 안녕. 애도 태어났는데 진짜 끊는다. 아빠 끊는데. 이번엔 진짜. 새해를 맞으면 꼭 목표로 삼을 만큼 쉽지 않은 그 약속, 금연. 금연을 왜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제대로 해야 금연 성공률도 높아진다.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을 금연 방법,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체계적인 금연 관리가 가능한 곳, 광양시 보건소 금연 클리닉인데요. 지금 등록자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전년 대비해서 13% 정도 낮아졌죠. 올해는 금연 보조제 이외의 행동요법도 정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씩 아이디어를 내보도록 하세요. 우리나라는 국가 금연 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 치료를 돕고 있는데요. 금연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그 누구든 지원 대상입니다. 금연 클리닉 프로그램은 6개월간 금연에 등록하고 6회 내지 9회 이상의 상담을 통해서 금연에 완전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안에는 비대면 상담과 비대면 등록을 이용하려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비대면 등록을 위해서 저희들이 산업장 안전 관계자들이라든가 그 학생 주임 선생님이시라든가 금연 담당 선생님을 통해서 비대면 등록과 비대면 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23년 넘게 담배를 피워온 이정빈 씨는 2번의 실패 후 올해는 꼭 성공하겠다는 의지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여기 금연 클리닉에 오시게 되면 첫날은 인적사항이나 흡연 습관에 대해서 등록 카드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보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연의 첫 단계는 본인의 흡연 상태와 의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제 새해도 됐고 작년 말부터 또 마음으로 이렇게 또 주변에서도 그러고 가족들도 그러고 제 본인 스스로가 건강한 어떤 그런 삶을 위해서 금연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 의지대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금연 클리닉 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금연의 실패 원인은 니코틴 중독. 그렇기 때문에 금연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재 니코틴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3단계로 나뉘는 니코틴 의존도에 따라 맞춤형 금연 방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테스트 이후에는 그 분에게 맞는 올바른 금연법을 상담사들이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아가 안 좋으신 분은 껌 대신에 니코틴 사탕을 이용한다. 아니면 위장관 계통이 안 좋으신 분들은 패치만 이용한다.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패치를 이용하지 않고 껌이나 다른 것을 이용한다. 이런 여러 가지 그분 상황과 흡연 습관에 알맞는 금연 방법을 제시합니다. 지금 하루에 6, 7개 정도면 니코틴 보조제 사용을 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한테 맞는 어떤 그런 용량의 어떤 패치는 어느 정도를 사용해야 되는지. 니코틴이 지속적으로 흡수되는 니코틴 패치보다는 본인이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니코틴 껌으로 이렇게 드릴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금연에 꼭 성공하는 게 제 목표고요. 그리고 금연 클리닉 센터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패치와 껌을 잘 활용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의지를 많이 올려서 금연에 꼭 성공해보고 싶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 수칙 실천이 금연 성공의 지름길. 금연 성공자의 경험담은 큰 힘이 되는데요. 금연은 이제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달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도전을 몇 번째 하다가 이번에
이제 금연 성공을 하고 싶어가지고 금연 사례자 분이 계시다길래 그래서 한번 그 노하우라든지 좀 꼭 금연을 해보고 싶어서. 그러시구나. 예. 저는 담배를 핀 지가 한 7년 동안 폈어요. 예. 그랬는데 사람들 눈치를 보고 담배를 핀다는 그 자체가 자존심이 엄청 상하다고 보니까. 그래서 그냥 확 끊어버렸어요. 그게 내가 생각할 적에는 마음가짐 같아 보니까.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꼭 성공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축하는요, 그게. 축하받을 일은 아닌데. 금연 오고 나니까 첫째 정신이 밝아지고, 그리고 모든 일이 자신감이 붙더라고. 사람들한테 떳떳이 나설 수 있다는 거. 냄새 안 나는 게 내 몸에 냄새가 안 나니까. 흡연 기간도 굉장히 길고 나이도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신 분이 금연의 성공 과정을 가지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럽고 굉장히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꼭 이번에 금연을 도전해서 꼭 성공해봐야 되겠다. 저분처럼 굳은 의지가 생겼습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은 1년에 3회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금연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알아두면 좋겠죠. 담배를 갖다가 내가 피움으로써 내 건강이 나빠진다는 걸 갖다가 본인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금연에 꼭 성공하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데 자신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흡연은 질병입니다. 질병을 치료해야 되는 게 맞고요. 여러분의 흡연 3분간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흡연이 환상적이지가 않고요. 2022년에는 정말 호랑이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도 금연에 꼭 성공하시면서 코로나도 떨쳐내고 담배도 떨쳐내고 으라차차 기운내는 2022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로만 담배를 끊을 확률은 고작 3%. 금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의 의지라지만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도 꼭 필요하죠. 큰돈 들이지 않고 체계적인 금연 치료가 가능한 금연 클리닉을 활용해 보세요. 올해는 꼭 금연에 성공하세요.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춘천에서 온 소식입니다. 네. 도시의 감정이라는 주제로 시민 기획자들이 기획한 페스티벌인데요. 네네. 지난 18일부터 춘천 43여 곳의 장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시민들과 예술인들이 만나서 그간 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림이면 그림, 책이면 책, 음악 등 다양한 소재로 진행됐던 축제 모습을 지금 화면에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 세상의 속도에 맞춰 주어진 하루 일과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샌가 할 일들만 챙긴 채 내 자신은 뒷전이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곰곰이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우리들. 이런 우리를 위해 깊은 내면에 숨겨진 감정의 온도로 도시를 환히 밝힌 페스티벌이 춘천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다채로운 생각 그리고 감정들에 함께 귀 기울여 볼까요? 맑고 화창한 날씨에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 겨울날. 첫 번째로 우리의 감정을 나누기 위해 찾은 곳은 춘천 서면의 한 카페입니다. 마을 주민분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나한테 보내는 그림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나를 위해서 그릴 거고 또 나를 위해서 편지도 한 줄 쓸 거예요. 그림 밑에다가. 그거를 저기 보이는 우체통에 넣어 놓으시면 제가 1년 후에 다시 댁으로 보내드리는, 그러니까 본인이 받아보는 엽서로. 물감놀이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엽서 할게요. 무엇을 그릴지 신중하게 고르는 어머님들. 서로 골라주기도 하고 평소 좋아하는 것들을 그리기도 합니다. 하여튼 멋있다. 물감으로 그런 거 해봐. 이걸 해볼까요? 이거 사람 빼고. 저기 어머님은 예쁜 양귀비꽃을 고르셨나 봐요.
스케치부터 조심조심 섬세하게 그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그리지? 나 그림 못 그리는데 막 해서 되게 망설이시고 막 두려워하시는데 시작을 하시면 용기를 내서 시작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 진짜 본인도 모를 정도의 어떤 재능을 발견하시기도 하시고 그 오랜만에 그런 어떤 거에 몰입을 하시고 집중하셨다는 그 체험 하나로도 되게 즐거워하세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까? 그 감정의 색깔이 결국엔 또 도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한 생각과 취향, 취미를 갖고 있는 춘천 안에 친구를 만나는 축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43개의 공간에서 각기 다른 커뮤니티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커뮤니티들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와 친구들을 사귀어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시면서 느꼈던 감정을 색깔로 표현해 보시는 것도 해보실 거예요. 내 감정을 색깔로 표현했을 땐 무슨 색일까? 난 빨간색. 새 그림이 이상하게 나한테 와닿더라. 한 2, 3년 같이 살았던 그분이 이렇게 내 옆에 지금 계시질 않고 대전 현충원에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새해가 돼서 빨리 날아가서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평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미술을 전공하신 사장님은 마을 주민분들에게 그림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사소하지만 즐겁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근데 농사를 낮에 하진 않으시잖아요. 참가하신 분들은 그동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그림 수업을 통해 일상의 지친 마음을 달래고 자신감도 얻어갑니다. 처음에는 엄청 두려웠는데 전혀 감이 안 오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조금 좀 여유가 있어진 것 같아요. 천천히 조금씩 흰 도화지가 예쁜 색깔로 물드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완성하고 나면 나에게 보내는 엽서를 작성합니다. 나한테 보내는 거네. 못 쓰게 뭐 있겠어. 뭐야, 순동아 건강해라래. 지금 쓰는 그림 편지는 1년 뒤에 나에게 보내진다고 합니다. 과연 1년 뒤 엽서를 본 어머님들은 어떤 감정이 드실까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주택가 사이 자리 잡은 비밀스러운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어떤 활동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신이 평소에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내 감정이 왜 그럴까? 내 안에 질문을 하면서 타로 카드를 통해서 해답을 얻고요. 그 상담을 통해서 다시 변화한 내 감정을 그림이나 혹은 조형 아니면 글로 한번 표현하면서 내 감정을 좀 예술적으로 다뤄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주택이었던 이 공간은 빈집을 예술 공간으로 만드는 춘천문화재단의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재탄생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영화 마담 프로스트의 비밀 정원 속 콘셉트를 차용했다고 하는데요. 마들렌과 홍차를 마시며 무의식으로 여행을 떠난 주인공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영화 내용처럼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현실의 나를 위로하는 내면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저희 컨셉이 여행이다 보니까 여행 입국 서류라고 해서 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좀 몇 가지를 작성하고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작성한 입국 서류를 들고 향한 여행지는 타로를 통해 떠나는 내면 탐구 여행입니다. 내 마음에 집중하시면서 왼손으로 3장 뽑아주세요. 네.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외롭고 쓸쓸한 원래는 되게 리더십이 있고 진취적인 사람이었는데 가족을 제일 우선시 하다 보니까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타로 카드를 통해 나의 감정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공감이 되는데요. 다음은 나의 속마음을 물감이나 클레이 같은 미술 도구로 마음껏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기분 좋게 날아가는 풍선? 예, 홀로월 멀리 날아가고 싶다. 그런 감정을 담아서 슬라이드 아이들이 만지작거리는 건 했어도 제가 이렇게 따로 하기는
안 하게 되잖아요. 하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이분은 파란 하늘에 휘날리는 꽃잎을 표현하셨는데요. 좋은 건 같이 해봐야겠죠? 제작진도 내면 여행을 한번 떠나봤습니다. 되게 뭔가 생각이 복잡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그리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도 제가 멈춰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혹은 내가 이런 상황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좀 놀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되게 뭔가 감동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거를 되게 나가서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시는 거를 되게 즐겁게 이어서 하시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여행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마지막 여행 코스는 감정지도 그리기. 지금의 감정 한 6개 정도를 쓴 다음에 5점, 4점, 3점, 2점, 1점. 작가님, 내면 여행 어떠셨나요? 뭔가 내면의 그런 감정적인 거를 본인 혼자 돌아보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다양한 걸 통해서 저를 볼 수 있으니까 색다른 또 경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쉴 곳 없던 마음을 찬찬히 돌아보는 시간. 치열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떠신가요? 문득 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들 때, 누군가와 함께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춘천 도심 곳곳에서 떠난 감정 여행처럼 마음이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 축제가요, 시민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취합해서 진행됐다는 게 참 뜻깊었고요. 네. 특히 일반 시민분들이 그 예술적인 공간에서 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것, 그 기회가 있었다는 게 이 축제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 사회가 아무래도 바쁘게 흘러가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이나 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모를 때가 있는데요. 맞아요. 이런 축제들을 네.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감정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네. 앞으로도 춘천에서 이런 축제들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알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웃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을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 윤재돈님께서 오랜만에 사연을 주셨습니다. 자, MBC 강원 3사 리포터, 제작진, 그리고 강원 365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고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강원 전사들 힘내세요. 올림픽은 마지막까지 MBC와 함께 하셨습니다. 역시나 강원 365에서 베이징 네네. 동계올림픽 그리고 MBC까지 맞아요. 모든 홍보를 한 번에 해주시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입단식도 있었는데 예. 갑자기 설레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강원 대한민국 전사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자, 그리고 권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두 분 MC와 365 제작진분들 명절 끝나고 만나겠네요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는 설 연휴 후에 다시 찾아뵐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셨죠? 저희가 설 연휴에 한 주 쉰다는 사실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쑥이님께서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데 다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덤벙거려서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노력해 볼게요 하셨는데 제 마음을 읽으셨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무래도 다도 예절을 좀 배우다 보면 좀 차분해지고 좀 조용해지고 그럴 것 같은데 네네네.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읽으신 것 같습니다. 통하셨네요. 자, 예. 그러니까 사연이 이어지죠. 자, 코로나19 시작부터 같이 가고 계시네요. 참 감사한 일을 하시네요.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24시간이 모자라는 분입니다. 야, 아무래도 우리 원주의 봉사자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김동인 님이었죠. 네, 세상에서 제일 착한 뭐였죠? 라이온. 사자였죠. 자원봉사자였죠. 네네네. 방역 봉사에 아무래도 8시간 이상씩을 투자하고 계시니까 맞습니다. 정말 코로나19 시작부터 같이 가고 계신 분 맞습니다. 끝까지 본인의 건강도 신경 쓰시면서 네. 봉사활동 해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아드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내 네. 감정은 퍼플. 아까 용석 씨 옷도 어, 보라색이고요. 아까 저희 퍼플인데. 작가님도 보라색 니트를 입고 계셨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모두가 통하셨네요. 내 감정 예, 퍼플 예. 하셨는데
어르신들 마음이 너무 예쁘시고 네. 귀여우세요. 동심은 아이에게만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건강하셔서 많이 즐기시면 좋겠어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사연까지 다 만나봤고요. 생방송 강원 365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설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명절로 진행될 것처럼 보입니다. 네, 안 그러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밀렸던 드라마도 보고요. 아. 영화도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것은 고칼로리 음식이나 배달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네. 건강에 적신호가 터질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배달 음식도 그렇고 명절 음식도 그렇고 사실 기름진 음식이 좀 많고 아무래도 네. 고칼로리 말씀하신 것처럼 고칼로리 음식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너무 과식하지 마시고요. 또 운동을 꼭 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설 명절 같은 경우 가족들을 찾아가지 않고 또 네. 찾아오는 가족이 없어서 홈술이나 혼술을 즐기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맞습니다. 이 혼술이 위험한 이유가 네. 뭐냐면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르고요. 또 술을 자제할 동기가 없다라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무엇보다 왜 저를 자꾸 노려보시죠? 무엇보다 적당한 명심하겠습니다. 음주 권장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설 연휴 기간 한 주 동안 쉬고 다다음 주에 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